현재 지구는 신비오트의 신 널의 습격을 받아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히어로들이 총출동해 이 사태를 막아보려 시도했으나 널의 강력함에 결국 다수의 히어로들이 신비오트로 감염돼 버렸고, 심지어 에디는 널에게 직접 베놈을 빼앗기곤 목숨까지 잃었는데요. 과연 히어로들은 이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어둠 깊숙이 빠지고 있는 에디. 분명 에디의 위에는 전투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이 의문의 어둠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다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에디. 그는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었었지만 베놈과 함께 있기에 격파할 수 있었다며 그리움을 표하는데, 이때 어디선가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말하죠.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추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에 에디는 그의 말대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바닥을 향해 몸을 내던져봅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후 고개를 들어보는 에디. 에디의 앞에는 신비오트 군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과거 쉴드의 신비오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사망했던 렉스였죠. 신비오트 하이브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말하는 렉스. 그는 이곳이 바로 모든 신비오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에디에게 설명해주는데요. 지금은 널이 부활했기에 그의 감시를 피해 조심히 행동해야 한다 말해줍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에디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들이 이동한 곳은 신비오트에게 감염돼 하이브에 귀속된 자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시체마냥 매달려 있는 자들을 보곤 당황해하는 에디. 심지어 이곳은 최근 전투에서 감염당한 히어로들까지 존재했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에디는 버럭 화를 내며 어서 전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을 지켜야겠다 소리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말하는 렉스. 이런 냉담한 렉스의 반응에 에디는 도대체 왜 포기하라는 거냐며 의문을 표했고, 이에 렉스는 에디를 또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바로 그가 사망한 현장으로 말이죠. 사실 에디가 하이브로 도착한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목숨이 끊겨서였던 것입니다. 마주한 암담한 현실에 크게 당황하는 에디. 그는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딜런에게 손을 뻗어보지만 그대로 통과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라 말하는 렉스. 하지만 에디는 자신은 아직 죽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렉스를 있는 힘껏 밀쳐버리는데요. 이내 다시 하이브에 도착하자 자신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내겠다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인 거냐며 에디에게 묻는 렉스. 이에 에디는 자신은 신비오트와 그 누구보다 오래 연결됐었던 인간이라며, 따라서 하이브에서의 힘 역시 남들과 다르게 느껴진다 말합니다. 고로 자신의 파트너인 베놈만 찾아낸다면 이 하이브를 박살내고 다시 현실 세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죠. 에디의 말에 씩 웃어 보이며 좋은 아이디어라 말하는 렉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존재한다는데, 바로 베놈은 현재 널이 직접 감시하고 있다는 것. 널은 복제된 자신을 하이브에 위치시켜 이곳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그 중에서도 베놈만큼은 탈출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포박당한 베놈을 목격하곤 어떻게 하면 널의 눈에 띄지 않고 그를 구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에디. 이런 그를 보며 렉스는 말합니다. 너를 도와줄 아주 든든한 아군이 한 명 있다고. 그리고 렉스가 말을 마치자 그의 뒤에서 등장하는 한 남자. 바로 에이전트 플래시 베놈, 톰슨이었죠. 한편 여전히 널의 습격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 이 와중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도망치고 있는 한 시민. 빠른 발걸음으로 이동하다 보니 선물 하나를 떨어뜨린 이 남자는 서둘러 이를 줍기 위해 뒤돌아보는데, 그만 시내를 배회하던 헐크를 마주해버립니다. 참고로 헐크는 현재 감마 에너지를 많이 잃은 상태라 이렇게 쇠약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골격을 자랑했기에 이 남자는 떨어뜨린 선물을 두곤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선물을 보곤 어린아이처럼 매우 기뻐하는 헐크. 그런데 이때 그의 앞에 나타난 널의 부하 신비오트 한 마리. 신비오트는 헐크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었고, 헐크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가로등을 부러뜨려 몽둥이로 사용하며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헐크의 단순한 타격은 신비오트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신비오트는 가로등을 타고 기어올라와 헐크를 잠식하기 직전까지 도달하는데, 이때 손을 뻗어 가로등의 뿌리를 잡는 헐크. 순간 엄청난 전력이 올라와 신비오트는 무너져 내려버렸으며, 헐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약해진 신비오트를 으깨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짜증이 솟았으나 눈앞에 놓여있는 선물을 보곤 기분이 풀린 헐크. 하지만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법. 이때 헐크는 마음 놓고 실망할 시간도 없이 또다시 방해를 겪는데, 갑작스런 소음에 경찰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으깨버린 신비오트를 가리키며 억울함을 표해보는 헐크. 하지만 신비오트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혼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오해를 받은 헐크는 경찰들의 총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귀찮은 일이 휘말리기 싫어 크게 점프해 자리를 피하는 헐크. 그리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는 경찰들. 이들의 발밑에서는 헐크에게 당한 신비오트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죠. 이 와중 또 다른 장소에 착륙한 헐크. 그는 우연히도 거대한 장난감 가게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이전 선물에 실망했던 헐크이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곧바로 선물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던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행복하게 놀고 있는 아이의 모형. 순간 헐크의 머릿속엔 배너의 가혹했던 어린 시절이 지나가는데 이내 헐크는 그 분노의 유리창을 깨부시더니 그로테스크한 변화 과정과 함께 서서히 배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인간의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는 배너. 그리고 그를 반기는 한 경찰차. 배너는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하나 라고 머리를 싸매보지만 차에서 내린 건 경찰들이 아닌 그들을 감염시킨 신비오트였습니다. 헐크를 등장시켜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해보려 시도하는 배너. 하지만 헐크는 이내 다시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는 이미 심신이 지쳐 깊게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위기를 타파해야 했기에 서둘러 가게 안으로 도망치는 배너. 그리고 그를 추격하는 신비오트. 신비오트는 배너의 피를 따라 서서히 그에게 다가가는데 그런데 핏자국이 오디오 기기 섹션에서 뚝 끊겨버립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배너의 함정이었던 것이고 배너는 신비오트가 스피커 정중앙에 서자 볼륨을 최대로 키워 음파 공격을 통해 그를 날려버립니다.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신비오트에게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챙겨 다가가는 배너. 그는 이번에야말로 신비오트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섬뜩한 표정으로 쳐다보죠. 짜증나는 신비오트 문제도 해결했겠다 가게를 나서보려는 배너. 그런데 그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지 씩 웃어 보이더니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배너는 헐크에게 자신이 가지지 못했었던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싶었던 것이며 이렇게 이 둘은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놀아봅니다. 한편 갑작스런 널의 습격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또 한 명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데드풀인데요. 그는 현재 몬스터들로 가득 찬 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널의 용 신비오트 한 마리가 이곳에 도착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데드풀은 마블 제작진이 최근 들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신비오트 무리를 처치해야 한다 주장하더니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정의 몬스터 부대를 뽑겠다 말하는데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그는 그냥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몬스터들을 선택한 후 현장으로 출발해봅니다. 그런데 이때 데드풀을 막아서는 섬의 장로들. 이들은 예언서를 읽어본 결과 느낌이 좋지 않다며 예언서엔 하늘에서 괴물의 신이 내려오는 날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드풀은 자신의 베놈 시리즈를 미리 읽어본 결과 밖에서 날뛰고 있는 녀석은 괴물의 신이 아닌 신비오트라 답했고 고로 처치가 가능하다 대꾸합니다. 또한 장로들에게 만화책 좀 꼼꼼히 읽으라는 조언 역시 잊지 않죠. 이제 밖으로 나가 용신비오트와 싸워보는 데드풀 크루. 하지만 일반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다 보니 이들 역시 큰 애를 먹는데 심지어 데드풀이 아끼던 눈사람은 방심하다 먹혀버리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올라프가 죽었다며 분노하는 데드풀. 그는 일단 작전 타임이라며 신비오트에게서 내려와 팀원을 소집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 아기상어 몬스터 제프가 감염돼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데드풀이 제프를 진정시키려 하자 그는 데드풀의 팔을 있는 힘껏 물어버리죠. 순식간에 데드풀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하는 신비오트. 데드풀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팔을 서둘러 잘라낸 후 지금까진 장난이었으나 이젠 진짜 빡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데드풀에게 보여줄 게 있다 말하는 살아있는 젤리 몬스터 젤비. 그는 제프가 날뛰지 못하도록 젤리 안에 넣어봤다며 데드풀에게 건네는데요. 데드풀은 젤비에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칭찬해주곤 덕분에 신비오트를 무찌를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다같이 거대 젤리 안에 들어가 신비오트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싸우는 것이었죠. 아래쪽 부스터를 이용해 신비오트를 몰아붙여보는 이들. 데드풀의 계획은 있는 힘껏 신비오트를 밀어내 용암 싱크홀에 그를 처박아 버리는 것. 어느 정도 싱크홀에 가까워지자 데드풀은 아래쪽에 최대한 힘을 주라고 소리쳤고 이렇게 이들은 관략근 파워로 신비오트를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급한 불은 껐겠다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 감염된 제프를 어찌할지 고민해보는 이들. 당연히 이번에도 해결책은 데드풀이 제시하는데요. 그는 대형 스피커를 구해오더니 거대 음파를 통해 신비오트를 벗겨내겠다 말합니다.
데드풀의 의도대로 스피커를 풀볼륨으로 틀자 서서히 벗겨지는 제프에게 씌인 신비오트. 이내 제프는 원상태로 돌아왔고 데드풀과 반갑게 재회합니다. 이렇게 데드풀은 몬스터 섬을 신비오트의 습격으로부터 지켜내며 해피엔딩을 이끄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몬스터 섬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신비오트 지옥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비오트 하이브에 들어간 에디, 영문도 모른 채 신비오트와 마주친 헐크,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지키기 위해 난리를 친 데드풀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다른 히어로들 역시 데드풀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